저기, 중위, 군대는 식사도 훈련이다. 이렇게 천천히 먹다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 책상머리에서만 배운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선 우리가 룰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다고요? 정말 이해했다면 진작에 식사를 마쳤어야죠? 군기가 뭔지 아세요? 그 순간 박 상사가 서진의 식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군기다. 뜨거운 국물과 밥알이 서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하지만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차갑게 빛날 뿐. 이제 정신이 드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중위가 사실은 부대 전체를 뒤흔들 인물이란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용인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영애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군대 속에 감춰진 썩은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부대 건물 지붕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정확히 1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식당 안은 점심시간을 맞아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줄을 서며 식판을 받아드는 모습이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식당 한쪽 모서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5의 나이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매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서진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새로 달린 중위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고 깔끔하게 다린 군복은 신임 장교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진짜 정체는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최연소 여군 대령이자 급양감찰관인 서진이 국방부의 특별 지시를 받아 중위 신분으로 위장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그동안 서류로만 접했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부대 급양시설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합숙하며 실제 부대 생활을 경험하고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기 새로 온 중위님 같은데? 한 병사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네. 젊어 보이시는데 신입 장교인가 봐.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요즘 장교들은 정말 어려 보이네. 우리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그런데 혼자서 저렇게 천천히 드시네. 좀 특이하긴 하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서진은 모두 듣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를 꼼꼼히 씹으며 주변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현장을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 내부 구조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배식 동선이 완전히 꼬여 있어 병사들이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줄을 서 있는 병사들의 모습은 보기에도 안타까웠습니다. 테이블 배치도 비효율적이어서 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냉수 공급 시설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냉수대가 턱없이 부족해서 병사들이 목마름을 참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몇몇은 아예 물을 포기하고 급하게 식사만 마치고 나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서진은 계속해서 천천히 식사를 하며 이런 문제점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해 갔습니다. 급양감찰관으로서의 경험이 10여 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직접 병사 입장에서 식사를 해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불편을 주고 있는지 몸으로 직접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중이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옆자리에 앉은 이병 정수민이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식당 분위기가 참 좋네요. 처음 오시는 거죠? 이 부대 급양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다른 곳에 비해서 말이죠. 정수민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좀 더운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아, 여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선풍기가 좀 더 있으면 좋겠지만요. 정수민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민의 말에 서진은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본 이곳은 개선할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온도 조절, 동선 효율성, 위생관리, 배식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재검토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성급하게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탓인지 식당 안은 후텁지근했고 선풍기 몇 대로는 더위를 식히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땀을 흘리며 서둘러 식사를 마치려 하고 있었지만 서진만은 여전히 천천히 밥을 씹고 있었습니다. 국물 한 숟갈도 조심스럽게 마시며 온도와 간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주변 병사들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경직되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식사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사님이 오신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진은 시선을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만 가득한 얼굴의 중년 남성이 큰 걸음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사였고 얼굴 표정으로 보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박 상사는 식당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서진이 앉아있는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진의 천천히 식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눈을 찌푸렸습니다. 주변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지만 서진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상사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병사들은 마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만은 여전히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이며 밥을 한 알 한 알 씹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조심스럽게 마시는 서진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긋해 보였습니다. 저기 중이 박 상사의 거친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상사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상사는 서진 앞에 우뚝 서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습니다. 중이님, 군대는 식사도 훈련입니다. 박 상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먹다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주변 병사들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수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 상사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빨리 먹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빨리 먹으라고요? 박 상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중이님,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박상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온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말이었습니다. 책상머리에서만 배운 사람들은 몰라요. 현장이 어떤 곳인지 여기선 우리가 룰입니다. 서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여전히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했다고요? 정말 이해했다면 진작에 식사를 마쳤어야죠. 군기가 뭔지 아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상사가 갑자기 서진이 먹고 있던 식판을 움켜잡았습니다. 아직 국물이 절반 이상 남아있는 뜨거운 국과 밥이 가득 담긴 식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박상사는 주저없이 그 식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군기입니다. 그리고는 서진의 머리 위에 식판 내용물을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서진의 머리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군복에 들러붙었고 국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튀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밥알이 머리카락에 붙어 있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더욱 차갑고 예리하게 변해갔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드나요? 박상사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합니다. 주변 병사들은 충격에 빠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입을 벌리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대부분은 숨을 죽이고 이 끔찍한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군복에 붙은 밥알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상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박상사는 서진의 반응에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화를 내거나 당황해야 할 텐데 서진은 오히려 더욱 침착해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좋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묘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중이라고 해서 특별할 거 없어요. 여기서는 경험이 계급보다 중요하니까. 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밥알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면서도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박상사는 서진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치우고 나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그 순간에도 박상사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지만 이 굴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차가운 다짐이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조용했고 병사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박상사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천천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국물에 젖은 군복이 바닥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지만 서진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서진이 식당을 나선 후 몇 분 동안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식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마치 방금 전 일이 꿈이었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밥알들과 국물 자국이 현실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 요즘 젊은 장교들이 너무 건방져서 말이야. 정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중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당해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병사가 박상사가 자리를 뜬 후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혹시라도 들으면 어떡해. 다른 병사가 급하게 주변을 살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병사들이 각자의 업무로 돌아가면서 식당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각색되었지만 핵심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중위가 상사한테 당했대. 복도에서 만난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식판을 머리에 뒤집어 쓰게 했다면서? 진짜야? 내가 직접 본 애한테 들었는데 완전 실화래. 국물이 머리에서 주르르 흘러내렸다고. 박상사님이 그러시긴 하지만 이번엔 좀 심했던 것 같아. 중위님이 뭘 잘못했다고. 오후가 되면서 소문은 더욱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이는 서진이 울면서 나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화를 내며 반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서진이 끝까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자신에게 배정된 임시 숙소로 돌아가 젖은 군복을 벗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에 엉켜있던 밥알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떼어내면서도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전보다 더욱 예리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새 군복을 입은 후 서진은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관찰한 모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양감찰관으로서 10여 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식당 구조 분석 배식 동선 비효율로 인한 대기 시간, 과다 발생 시설 점검 냉수 공급 시설, 여름철 기준 현저히 부족 환경 개선 환기 및 온도 조절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배식 문제 잔반 과다 발생, 적정 분량 배식 시스템 부재. 그리고 마지막 항목을 적으면서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관리 감독 상급자의 극도로 부적절한 부하 대우 및 인권 침해, 행위 목격. 펜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험 없는 중이라. 차가운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냉철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급양감찰관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상사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간부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이 경험 없는 애송이일 뿐이야. 박상사가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장교들은 책으로만 배워서 현실을 전혀 몰라. 여기 군대는 우리 같은 현장 전문가들이 굴리는 거라고. 그래도 좀 과하지 않았나? 식판을 머리에. 한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해.
이 정도도 못 참으면 군대에서 뭘 하겠어. 박 상사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편하게만 자라서 그래. 앞으로는 얌전히 굴 거야.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뒀으니까. 하지만 부대 내 분위기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박 상사의 행동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나? 중위님이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거야? 박 상사님이 평소에도 좀 무서우시긴 했지만 이번엔 정말 선을 넘으신 것 같아. 정수미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도 도저히 식욕이 나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부대 시설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예리한 관찰력은 여전했습니다. 급양 관련 시설들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고 그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서진은 다시 한번 수첩을 펼쳐 오늘의 모든 기록을 점검했습니다. 단순히 시설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부대 내부의 권력 구조와 상하 관계의 비정상적인 측면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병사들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업무에 임했고 특히 박 상사 주변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은 이른 아침부터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설 점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임 중위가 부대 적응을 위해 둘러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급양 감찰관의 예리한 눈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뒤에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돌아보니 정수민 이병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지새운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을 계속 비비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민 이병, 무슨 일인가요? 서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민 이병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은 정수민 이병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뭔가 해야 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정수민 이병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정수민 이병. 서진이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수민 이병은 서진의 말에서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물론입니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많은 걸 배웠거든요. 서진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계속해서 급양시설들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조리실, 식재료 보관소, 배식 준비실까지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문제점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잔반 과다 발생률 평균 30% 이상, 배식 동선 3회 이상, 교차 지점 발생으로 비효율, 극대화, 냉수 공급, 여름철 필요량 대비 60% 수준, 위생관리 청소 및 소독 주기 부적절.
서진의 수첩은 점점 더 많은 문제점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본부에서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간부들이 급하게 모이기 시작했고 곧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급양 감찰 예고가 왔습니다. 부대장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감찰팀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급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박 상사는 이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급양 감찰이라는 것이 얼마나 까다롭고 엄격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으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감찰? 뭐 별거 있겠어. 우리가 이 일 몇 년째 하는데. 박 상사가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되는데. 요즘 감찰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던데. 한 부사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서류만 잘 정리해 놓으면 돼. 어차피 그 사람들도 현장을 뭘 알겠어? 박 상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 박 상사의 시선이 멀리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갑자기 어제 일이 떠올랐고 혹시 서진이 무언가 문제를 제기할까봐 불안해졌습니다. 저 중이가 혹시 뭔가 이상한 소리 하지는 않겠지? 박 상사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요. 어제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 박 상사는 서진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서진이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다가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급양 감찰 소식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자신이 굳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이 부대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중위님도 들으셨죠? 급양 감찰 온다는 소식. 지나가던 한 부사관이 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서진이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기회라니요? 부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해 주시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문제점들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부사관은 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진의 말투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박 상사는 급양 관련 서류들을 다시 점검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평소 대충 넘어갔던 부분들이 갑자기 문제가 될 것 같아 초조해졌습니다. 특히 어제 서진에게 했던 행동이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중위님이 뭔가 말하지는 않겠지. 박 상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는 서진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제 모욕을 준 그 경험 없는 중위가 사실은 최연소 여군 대령이자 급양감찰 전문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진은 자신의 숙소에서 오늘 하루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찰팀이 오기 전까지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시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부대의 구조적이고 인적인 문제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대는 이른 아침부터 바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상급부대 급양감찰팀이 내려오는 날이었습니다. 간부들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고 병사들도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박 상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급양 관련 서류들을 수없이 다시 정리했고 식당과 조리실 청소를 반복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설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찰팀 도착 예정 시간이 오전 10시라고 하니까 모든 준비를 9시까지 완료하도록 해 박 상사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한 부사관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뭔 문제가 있겠어?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해왔는데. 박 상사는 여전히 강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 정문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감찰팀이 예정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보초병의 외침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부들이 급하게 현관으로 달려나가 감찰팀을 맞이했습니다. 부대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감찰팀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한 후 바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급양시설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감찰팀장의 말에 박 상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감찰팀은 전문가답게 체계적으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구조, 배식 동선, 위생관리 상태, 식재료 보관 방법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식 대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 동선 구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한 감찰관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잔반율이 상당히 높네요. 적정 배식량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감찰관이 덧붙였습니다. 박 상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름철이라 병사들 식욕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요. 대기 시간은 원래 그 정도는 되는 거라서. 원래 그 정도요? 감찰팀장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급양 규정에 따르면 대기 시간은 최대 10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측정해보니 평균 20분이 넘는데요. 박 상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감찰관들은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그때마다 박 상사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냉수 공급도 부족하고 환기시설도 기준에 미달입니다. 감찰관이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한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서진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 상사는 서진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서진이 지난번 일을 문제 삼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중위님 박 상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진의 다음 행동에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군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진짜 군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착용하고 있던 중위 계급장을 떼어내더니 주머니에서 다른 계급장을 꺼내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령 계급장이었습니다. 저는 한서진 대령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국방부 급양감찰관으로 이번에 위장 파견되어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박 상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입은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채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대령? 박 상사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대령입니다. 서진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일어난 모욕 사건도 모두 감찰 기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찰팀장이 서진을 인식하고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한서진 대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진이 자신의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설적 문제점들도 많지만 더 큰 문제는 관리자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박 상사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경험 없는 애송이 중이라고 무시하며 모욕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급양감찰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대령님, 그때 일은 박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때 일은 이미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상급자가 부하에게 음식을 머리에 뒤집어 씌우며 이게 진짜 군기라고 한 발언까지 모든 것이 증언과 함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민 이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걱정했던 신입중위가 사실은 대령이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이 부대의 급양 관리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진이 감찰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구조적 문제점과 관리 시스템의 부실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 상사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류만 잘 정리하면 된다고 현장을 뭘 알겠냐고 했던 자신의 말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감찰팀장은 서진의 보고를 듣고 즉시 긴급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부대 회의실에는 부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박 상사는 맨 뒤편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회의실 앞쪽에 서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일주일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사진, 그리고 목격담들이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전문가의 능력이었습니다. 먼저 시설적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부대의 급양시설은 여러 가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부대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서진의 분석은 정확했고 제시되는 개선안들은 전문적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보고서를 신임 중위가 작성할 수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첫째, 폭염시 식사 시간 탄력 운영이 필요합니다. 서진이 첫 번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처럼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강요하면 병사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해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분산 배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찰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둘째, 천천히 먹는 병사를 위한 보호석을 신설해야 합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식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화 능력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식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적인 급양 관리입니다. 박 상사는 이 말을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서진에게 천천히 먹는다며 모욕을 준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셋째, 강압적인 급양 관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서진의 시선이 박 상사에게 향했습니다.
적정 분량과 반찬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식사 습관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모욕이나 폭언 시 즉시 보직 해임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급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령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서진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박 상사가 제가 천천히 식사한다는 이유로 식판 내용물을 머리에 뒤집어 씌우며 이게 진짜 군기라고 발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 상사에게 집중되었지만 박 상사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기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밥상은 곧 전투력입니다. 병사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군기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감찰팀장이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대령님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네요. 서진은 계속해서 세부적인 개선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냉수 공급 시설 확충, 환기 시스템 개선, 배식 동선 재설계, 잔반 줄이기 캠페인, 그리고 무엇보다 급양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합니다. 부대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령님의 모든 제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박 상사에게 향했습니다. 박 상사는 즉시 보직에서 해임하고 상급부대 조사에 회부하겠습니다. 박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그때 일은 변명하지 마세요. 부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군인이 동료 군인에게 그런 모욕을 가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수민 이병이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뭔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정수민 이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수민 이병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수민 이병,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고마워하시다니요? 당신이 진심으로 걱정해줬던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짜 동료애죠. 서진의 말에 정수민 이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모든 병사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은 정수민 이병에게 당부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내일의 밥상을 지켜주세요. 당신 같은 병사가 있어야 부대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헌병대가 와서 박 상사를 조사를 위해 데려갔습니다.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났습니다. 서진은 혼자 식당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면 새로운 급양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고 모든 병사가 존중받으며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더 이상 떨어진 밥알이 없었습니다.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누구도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경험 없는 중이라고 하셨죠. 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령으로서 이 부대의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 상사가 조사를 위해 연행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도감을,
어떤 이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른 아침부터 새로운 급양 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승인받은 모든 개선안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입니다. 감찰팀과 함께 세부 계획을 점검하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식당 중앙에 마련된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서진을 무시하거나 얕보지 않았습니다. 대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고 그의 존재감은 식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의 급양 규정이 새롭게 바뀝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여러분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서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수민 이병은 눈을 빛내며 집중하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개인별 식사 속도를 존중합니다. 서진이 첫 번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천천히 드시는 분들을 위한 별도 구역을 마련했습니다. 누구도 식사 속도로 인해 압박받거나 모욕받아서는 안 됩니다. 식당 한편에 새롭게 마련된 여유 식사 구역을 가리키며 서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여름철 식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서진의 두 번째 발표에 병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식욕 저하와 건강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조정하겠습니다. 셋째, 적정 배식량과 반찬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개인의 식사량과 선호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양 관련 모욕이나 폭언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사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군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박상사는 식당으로 들어서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몰락이 모두 서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대령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주목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박상사를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은 군기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군기를 위해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규율이 중요하니까. 박상사가 계속 변명하려 했지만 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박상사.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군기라는 명목으로 당신은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박상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로 당신은 병사들의 인권을 무시했고 군대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구시대적 권위주의와 새로운 인권 존중 문화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군기는 공포와 굴복에
기반한 잘못된 것입니다. 서진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정한 군기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박상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논리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박상사, 당신은 이제 이 부대에서 더 이상 급양 업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서진의 최종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헌병대원들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상사의 공식적인 보직 해임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중대한 복무기강 위반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박상사님, 함께 가시죠. 헌병대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상사는 마지막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령님, 제가 틀렸습니다. 서진은 박상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상사가 헌병대와 함께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진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 떨어져 있던 밥알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식당에서는 누구도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진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식당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민 이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서진이 직접 작성한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 식사는 전투력입니다. 이 문구는 이제 이 부대의 새로운 철학이 되었습니다. 여름 소나기가 지나간 후에 상쾌한 공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환기시설과 냉수 공급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재설계된 배식 동선은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사들이 하나둘씩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줄을 서는 모습,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급양 담당 직원들도 친절하게 병사들을 대했고, 적정량 배식과 선택권 보장으로 잔반량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식당 한편에 마련된 여유 식사 구역에서는 천천히 식사하는 병사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려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민 이병도 그곳에 앉아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롭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달라졌네. 정수민 이병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맞아. 이제 밥 먹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다른 병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대령님이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정말 용기 있으신 분이야. 서진은 오늘도 식당 한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떠서 조심스럽게 씹는 모습은 한 달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를 재촉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오늘 식사는 어떠세요? 새로 부임한 급양 담당 부사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수고해 주신 덕분이죠. 서진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급양 시스템의 변화는 단순히 시설 개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상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었고 강압적인 지시 대신 배려와 이해가 우선시되었습니다. 서진은 식사를 마친 후 식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새로운 급양 수칙들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개인별 식사 속도 존중, 적정 배식량 보장, 선택권 존중, 상호 배려 등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민 이병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수민 이병이 처음에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를 계속 지켜나가 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진은 부대장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개선 과정과 결과들을 상세히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잔반율 70% 감소, 급양 만족도 90% 이상 향상, 식사 관련 민원 제로 달성 등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밝아진 표정,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진정한 동료애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였습니다. 대령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관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이번 개선 사례를 정군에 확산하고 싶다고 하네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더 많은 부대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식당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조명이 따뜻하게 켜진 식당에서는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고 있었고 여유 식사 구역에서는 몇몇 병사들이 천천히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 달 전 자신이 굴욕을 당했던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바닥에는 더 이상 떨어진 밥알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정화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곳에서 모욕당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식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 없는 중이라고 하셨죠. 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에는 분노나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령으로서 이 부대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꿔나갈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다른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병사들은 편안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진정한 군기와 동료애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본 후 조용히 나섰습니다. 문 앞에 표지판이 조명에 비쳐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 식사는 전투력입니다. 이제 이 부대의 모든 사람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더욱 생생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불합리한 권위에 맞서는 용기와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 이것이야말로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이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다운 가치를 그린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